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포커선 대표 원장 이동민입니다. 이번 설명의 목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IB 고득점을 위한 방학 보내기, 그리고 2부에서는 최승호 브라이언 선생님께서 1회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3부에서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를 조유상 원장님께서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IB 파이널 45점 만점을 받고 현재 포커스온 대표 원장으로 생물이랑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IB에 올라가기 전인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한눈에 보는 IB DP 과목 구성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지라도 이 슬라이드는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B는 2년 과정으로 총 6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중 3과목은 higher level, 그리고 3과목은 standard level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4과목을 HL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의 경우 보통 Math A, HL, 그리고 과학 2과목을 HL로 선택하게 되고 영어, 제2외국어, 그리고 사회 과목 중에서 SL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은 7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시험과 internal assessment를 통해서 점수가 결정됩니다. internal assessment는 사실 과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과학 에세이를 작성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채점을 해주시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 채점 기준을 IB에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moderate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6과목, 과목별 7점에서 총 42점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더해 TOK라고 하는 철학 에세이, 그리고 익스텐드 에세이, 소논문을 작성하게 되어서 추가 점수, 보너스 점수 3점이 부여됩니다. 이 점수를 포함해 IB 만점은 45점 만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44, 45는 물론 43도 받기가 어려운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알고리즘 채점 등이 도입되고 나서 고득점의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IB 점수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끝난 지금 다시 IB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도 하고 점수 컷도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고득점 받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학의 경우에는 실러버스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험부터는 굉장히 고득점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년 과정의 IB에서 첫 번째 학년을 DP1, 두 번째 학년 DP2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IB에 이제 막 들어가는 예비 DP1 학생들, 그리고 이제 DP2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모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부모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만큼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기 이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소중한 방학을 알차고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앞서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국제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2년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IB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제학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기 중에는 정작 IB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님들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제학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MUN, National Honor Society 등 학교 중에 활동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런 활동만으로도 굉장히 벅찹니다. 더불어 중간중간 짧은 방학, 수학여행 이런 것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상 IB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물론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국제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참가하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 그러니까 대학 잘 가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extracurricular activity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IB 점수, IB 총점을 잘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마 이 설명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것은 진심이겠지만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으로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더 펼칠 수 있기를 바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계신
뭐 7, 80명의 학부모님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IB 점수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의 정답은 없습니다. 파이널 만점을 받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학년이 올라와서 적응하느라 힘든 그 DP1 초반에, DP2 초반에 성적을 잘 받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IB는 점점 바빠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DP2 때는 뭐 IA, EE, TOK 등 파이널 성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과제들이 마감 기한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듀데이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 그리고 predicted grade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평균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가장 시간이 많고 주위 친구들이 아직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고 있을 때 성적을 잘 받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쁜 시기에 성적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7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학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활동을 인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학교 내신은 물론 IB 파이널 시험을 위해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름방학, 많은 수의 학생들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IB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상황에서 과목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학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IB 만점을 실제로 받은 경험이 있고 IB만을 깊게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러버스와 운영 방식을 보았을 때 이게 과연 IB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정말 학생을 위해서 혹은 IB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IB는 한국 스타일로 수능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IB스럽게, IB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분명 선행 내용을 알아야 뒤에 내용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선의 내용을 가르치지도 않고 뒷내용을 나가는 실러버스도 봤습니다. 또한 방학 때 과도하게 하나의 토픽에만 치중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봤고요. IB는 다른 교육 과정에 비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깊이도 생각보다 얇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의 토픽만 과도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IB 교육 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방학마다 부분 부분을 선별해 가르친다면 한 학원을 한번 다니기 시작했을 때 사실 구조적으로 계속 그 학원만 다닐 수 있게끔 이런 특강이 설계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쉬운 내용만 뽑아서 가르쳐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어려운 내용을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케이스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건 제가 봐서 아는 거지. 많은 학원들의 실러버스를 보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IB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든 특강이 이번 저희 포커스온의 여름 특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Focus on or not.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사실 IB의 본질을 꿰뚫으면서도 진심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 모두 수강할 시 IB 전범위 1회독이 가능합니다. 기출의 출제 원리를 분석한 실전 개념을 가르치며 이러한 개념을 다질 수 있는 체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기 위해 개인별 시간표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수강생 각각에게 캠퍼스 투어, 클리닉 클래스의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만을 위하여 개발된 자체 교재인 시그니처가 이번 특강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6주 1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공부보다 당연히 누적 범위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각 단원 시험은 7점이 나오더라도 누적 범위에서는 6점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IB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들 몇 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널 시험은 당연히 전범위 시험이죠. 그리고 미국이나 뭐 영국 대학 진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파이널보다는 뭐 프리딕트 그레이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프리딕트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엔드 오브 필 시험도 보통은 누적 범위로 방대한 양을 시험 봅니다. 또한 학교 내신 시험도 요즘 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IB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들은 모두 누적 범위며 전범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의 상태에서 한 번 모든 내용을 다루는 1이 되는 과정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립니다. 물론 한국 수능처럼 정말 경쟁이 치열한 시험에서는 한 끗 차이로 1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IB는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죠. IB는 7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고 과목 따라 편차가 조금씩 있겠지만 보통은 한 7, 80점 이상이면 7점에 나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회독을 마친다면 그 다음으로 2회독, 3회독부터는 공부할 때 걸리는 시간이 비교도 안 되게 짧아질 겁니다. 결국 저희가 1회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IB 첫걸음에서 IB를 IB스럽게 공부하는 최적화된 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겨울 특강 수강생 중 한 명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는 사실 6주도 아니고 3주 만에 1회독을 진행을 했었고 그땐 당연히 학생들도 힘들었고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학생 말로는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전범위를 3주 만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엔더 필 시험 준비할 때 훨씬 더 편하고 부담이 덜한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했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습득력 자체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사실 여름에 저희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도 제공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범위 공부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우리 아이가 전범위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체화와 패턴이라는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1회독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커스원은 1회 독은 6주간 진행이 되며 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시즌 1, 시즌 2로 구성했습니다. 시즌 1은 보편적인 DP1 커리큘럼, 시즌 2는 보편적인 DP2 커리큘럼입니다. 또한 학교 커리큘럼에서 토픽을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커리큘럼에 맞게 일부 회차별 수강 신청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시즌 1과 시즌 2 회차의 절반 이상은 수강하셔야 됩니다. 1회독을 들으면 다음 방학 때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여쭤보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가장 베스트는 이번 1회독으로 학생이 완벽히 이해를 했고 학원을 안 들어도 된다면 굳이 방학 특강을 더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특히 이번 방학 특강을 통해서 6개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진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크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만약 내용을 까먹어서 약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 포커스 패스 인강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립하지 않는다면 2년 내내 사교육에 끌려다닐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개인별 시간표 제공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100점짜리 자료를 주더라도 의지가 없는 학생이라면 도울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문자를 하고 혼내고 어머니께 연락을 해도 공부하고자 없는 학생이라면 결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인 셈이죠. 혹시라도 학생이 공부에 대한 의지나 욕심은 없는데 우선 방학이니까 뭐 대충 특강 하나는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시면 사실 저희보다 과감히 그냥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학생들의 의지만 믿고 방임하겠다는 의지는 절대 아닙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그냥 학생을 놔두는 것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 본인의 과제라는 것을 알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도움 준비가
되어 있는 의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강 과목에 따른 개인별 시간표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IB 학원이나 뭐 SAT 학원, 뭐 토플 학원을 다닌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이런 라이브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간은 비워 두셔야 되지만 이 체화 시간의 경우에는 학생별로 저희가 스케줄을 물어봐서 상담을 통해서 체화 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부 최승호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화 시간에는 당연히 선생님 및 조교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강사진 대부분이 연대 의대 출신이다 보니 조교 선생님들도 그중에서 많이 선발했습니다. 뭐 IB 만점자로 저희 콘텐츠 진으로 일하고 계신 조교분들도 많고요. 온라인 수강하면 관리가 덜 될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사 및 조교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카톡방에 초대하여 끊임없는 소통을 가능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시 시간표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학, 물리, 화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최소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체화 시간을 저희가 배정을 할 거고요. 뭐 화학 경영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화랑 수업을 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추후 등록 완료하시고 저희가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개인별 시간표를 만들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관례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오프라인, 온라인 수강생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달리 해봤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학원 위치는 신촌입니다. 신촌. 신촌역에서 5분 정도 거리고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시즌별로 총 2번 오프라인 연세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 인강 선생님들 중에 연세대학교 공식 홍보대사도 있으신 만큼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투어를 하고 대학 생활을 미리 선배가 알려줌으로써 공부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입니다. 온라인 학생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Q&A가 원활하지 못할까 봐 혹은 수업 때 신경을 덜 쓸까 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생만을 위한 주말 클리닉 세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학생들은 해당 클리닉 세션을 통해서 Q&A와 보충 수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여름 특강의 나머지 특징인 기출문제의 실전 개념, 라이브 수업을 다지는 체화, 그리고 자체 교재 시그니처에 대해서는 2부 콘텐츠 총괄 최승호 선생님께서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포커스는 사실 이번 여름방학이 학생 여러분들께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이 특강을 거친 학생들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결국 정답은 포커스원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름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뒤에 2부 최승호 선생님께서 어,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이동희 원장님, 네,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2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1회독 그리고 이제 체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한 10분 정도만 걸릴 거니까 10분 정도만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듣지 않더라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IB를 제가 지금 2년, 이제 9년 차 가르치고 있고, 전체 콘텐츠 총괄을 이제 맡았으며, 뭐, 제 소개는 사실 많이 이미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첫 3주간은 이제 11학년 범위, 그리고 뒤 3주간은 이제 12학년 범위를 전체 나가서 전체 이제 1회독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사실은 이제 들 수 있는 생각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되게 짧아 보이기 때문에 6주 만에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 두 번째 사실 질문은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 느린데 아니면 똑똑하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바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제 성적표였는데, 저는 이제 국제학교를 상당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9학년 때는 성적표를 지금 보시면 GPA 4.3 만점에 이제 3.36. 즉 학교 등수로 보면 거의 100명 중에서 한 6, 70등 정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10학년도 사실은 성적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학년, 12학년 이제 IB 프로그램에 와서 결국에 이제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비결이 사실 제가 특출나게 뭐가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과목에 특출나게 어떤 전체 과목에 특별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9년간 가르치는 동안 이제 다른 이제 60여 명의 아이비 초고득점, 뭐 43점에서 45점 이제 분들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공통점들이 뭐였냐면 빠른 이래독을 했다는 점이고요. 빠르게. 그리고 패턴화를 통해서 조금 효율적인 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학생 A가 있고, 그다음 학생 B가 있어요.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45점 만점을 받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38점이에요. 근데 둘 다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7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둘 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둘의 공부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38점이 나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범위를 되게 깊게 깊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범위인데 지금 보시면 이 네모난 게 자, 이 색칠된 부분들은 이 학생이 얼마나 그거를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깊게 공부를 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제 DP1, DP2, 즉 11학년, 12학년을 거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이렇게 모든 과목들을 사실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 저렇게 공부했을 때 수학은 이렇게 7점이 나왔을지 몰라도 이렇게 끝까지 공부해서 다 공부를 해서 7점이 나왔을지 몰라도 다른 과목들은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방법이 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게 가장 참공부잖아요. 이게 정석적인 공부 방식이기 때문에 학원들에서도 되게 많이 채택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학생 A를 한번 볼게요. 총점 45점이 나온.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학생 B만큼 깊지는 않지만 전범위 1회독을 합니다. 근데 1회독을 할 때 IB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캐치를 하면서 이 큰 그림을 그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나올 범위들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 이제 2회독, 3회독, 4회독, N회독을 할 때 그때 더 빠르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 둘 다 어쨌든 7점이긴 한데요. A 같은 경우에는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세 배가 덜 이제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 역시 더 좋은 점수들 4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아직도 이제 질문이 안 풀린 게 있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1회독을 이렇게 빨리 이제 마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뭐 모든 아이들이 시간당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양에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패턴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 패턴화를 지난 겨울방학 때 3주 45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패턴화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이제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를 알면 이제 열을 알 수 있는 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약 패턴 한두 개 정도를 풀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 유형들 한 10문제에서 100문제까지도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그래서 패턴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복부 유형도 있고요. 뭐 문제가 유사한데 푸는 방법이 비슷한 것도 있고 문제가 유사하지 않은데 푸는 방법이 동일한 유형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뭐 단순 복부 유형부터 보시면 이 보시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 물리, 화학 지금 생물 과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과 과목 중에서 성적 컷도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패턴의 양상도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을 단순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그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중간 정도에 있는 화학을 이제 예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순 복부 유형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화학을 몰라도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화학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4년도 5월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고 1년도 5월에 출제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을 보시면 문제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게 단순 복부 유형인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과 과목 같은 경우 교육 과정이 이번에 변했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 이게 통할까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전 사실 교육 과정을 보면 돼요. 이전 교육 과정이 2016년에 한번 바뀌었었는데 그때도 전후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의 문제들, 그 바뀐 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문제가 너무 작으니까 사실은 제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동일해요. 그리고 답도 지금 보시면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될 정도로 답이 똑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최근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 수능이었으면요. 수능에서 동일한 문제만 출제했으면 거의 조 단위 정도로 소송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근데 IB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사실 문제가 되게 유사한데 푸는 방법도 이제 같은 유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뭐 19년도, 22년도, 24년도 보시면 뭐 같은 동족 계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사지선다형이라서 뭐 답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푸는 방법이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한 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도 자동으로 다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유형인데, 문제가 유사하지 않지만 푸는 방법이 동일한 유형이에요. 이거는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얘와 얘가 같은 패턴인지 인식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에 되게 비슷하게 보이니까 패턴이라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알파벳도 많고 이제 숫자도 많아가지고 어질어질한데, 뭐 아는 사람이 와도 사실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IB 수학에서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부분인데 실상 풀이를 보면 접근 방식이나 풀이 방식이 진짜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포장이 화려한 거지 막상 그 포장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전부 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여러 개, 10문제에서 100문제까지 다 풀리는 거예요. 이 패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만 이제 패턴을 안 타는 문제들도 물론 있어요. 비패턴 문제들. 뭐 물리화학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실험 관련된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 문제들이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페이퍼 3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생물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 문제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 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B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만 사실 분석을 해봤을 때 패턴을 타는 문제는 83% 정도, 비패턴은 한 17%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소논문이나 이런 랩 보고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그냥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패턴 타는 게 65%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 패턴 안 타는 거나 소논문이나 이런 데서 아예 빵점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반타작은 그래도 보통 2년간 했으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7점 기준이 한 74에서 78%를 맞으면 7점이 맞는데 패턴들만 충분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냥 반복되는 문제들을 7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저희가 이래독을 하면서 하려는 것은 이게 아이들이 어떤 게 패턴인지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게 시험에 중요한지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하우를 저희가 이번 특강 때 시그니처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들을 사실 보면 한국처럼 막 공식적으로 EBS 수능 연계 교과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IB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소위 자체 교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교재 자체 그냥 아이들이 받는 뭐 과외나 다른 학원이나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서 그냥 복사를 해서 구글 검색 한번 해보면 그 되게 겹치는 내용이 많은 것을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단순 개념이 아니고 딱 IB 시험에 실제로 이제 평가하는 핵심 역량만을 이제 담은 교재 시그니처를 이제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념 문제 수를 다 합치면 거의 이제 뭐 2004년에서 2024년까지 다 해버리면 4,854개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이들이 진짜 다 풀 수만 있다면 7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관건은 애들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화학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모조리 다 분석을 해봤을 때 142개 정도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2제 패턴만 아이들이 맞출 수 있다면 7점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요. 이렇게 결국에 이 부분은 이제 IB 물리 교과서 중 일부인데 단원별로 출제되는 핵심 유형이나 최근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들을 이제 균형 있게 담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사실 나와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실전 감각을 사실 유지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문제를 담았고요. 특징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전 압축 개념인데 자, 일반적인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제 사실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차례대로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IB 시험에서 평가하는 핵심 역량을 사실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역량을 위한 개념과 그 문제들을 사실 이렇게 역설계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시간이 좀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인데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사실 접근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체계화시켜서 동일한 개념이다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이나 난이도에서 반복적으로 사실 이걸 적용시켜서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좀 내재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시험장에서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 진정한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념들, 이런 실전 개념들이 사실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수업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실제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저희는 사실 체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수업 다음 날에 지금 보시면 이 체화가 있는데, 이 체화 시간을 도입해서 이 실전 개념들을 이제 연계되는 패턴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그 패턴들을 학생들은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풀고 나면요, 이제 학생들이 패턴에 대한 이제 해설 영상들을 지금 밑에 보시면 있죠. 이거를 이제 보면서 틀린 내용들 다시 복습하고요. 학생들마다 사실 약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특정 패턴을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특정 패턴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틀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동일 패턴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계속 줘서 그 약점을 이제 강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덴티티는 1회독이랑 체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3부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에 가기 이전에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One More Thing인데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커스온 이제 입시 연구소인데요. 사실 IB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과 IB로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 성공하는 것들은 물론 관련이 크죠. 큰데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IB 40점을 맞고도 의대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IB 만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대 의대에 떨어진 케이스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재외국민 입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격 인원들이 다 학교들마다 평균적으로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합격의 기준들이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고 뭐 의대, 치대, 약대, 뭐 수의대 등 이제 여러 가지 메디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근 10년간 사실 이 과반수, 합격한 과반수의 이제 메디컬 합격자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스펙들과 활동, 그리고 자소서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격생들의 스펙들을 거의 10년치를 빠짐없이 사실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실 한두 명의 스펙을 가지고 이게 마치 모든 합격자들의 이제 기준인 것처럼 사실 이렇게 추측하는 거나 일반화하는 건 너무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추측 일반화가 아니고 이제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팅들은 9에서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 컨설팅 그리고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배치 컨설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2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가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자소서 컨설팅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입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담당하는 면접 수업도 이제 이 의대 입시 마지막으로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실제로 면접 능력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실제 상황과 똑같은 그런 걸 구현하는 수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수 정예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곧 4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공개될
이제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에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설명회 역시 4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번 프로그램이었고요. 다음 3부 같은 경우에는 조유상 공동원장님께서 제 프로그램 안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부 특강 프로그램 안내를 맡게 된 포커스원 공동 원장이자 수학 과목 대표 강사 조유상 크리스입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학입니다. 수학에서는 AAHO, AIHO, 그리고 Pre-IB 수학 과목 이렇게 세 개가 개설되었습니다. 우선 수학 AAHO의 경우에는 개념과 문제풀이가 이어지는 연결고리, 문제풀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개념이 문제에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은 개념을 어떻게 다양한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지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하게 기출문제의 답을 알아가는 식의 풀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에서 A에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다른 것들, 활용 가능한 개념이 B, C, D가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학생들이 완전히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Beyond Past Paper, 문제 너머의 출제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기출문제를 장악할 수 있는, 정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답이 맞더라도 IB에서 정확한 감점 없는 풀이 과정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채점자가 원하는 감점 없는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안 작성을 하는 방법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다음 수학 AIH어입니다. AI의 경우에는 수학이지만 전통적인 고등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AA처럼 혹은 한국 수학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고 AI에 맞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좀 길고 그림도 많아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본질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AI는 수학 과목치고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머릿속에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프, 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특정 알고리즘을 파악하면 정말 쉬워집니다. 더불어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여러 수학적인 모델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안정적인 실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계산기, GDC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이 본질과 함께 시험에서의 응용하는 방법까지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리-IB 수학인데요. 이건 저희가 정말 공을 들여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리-IB 수학의 테마는 브릿지입니다. IB에 올라가기 전인 8, 9학년 학생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 수학으로의 연결고리로서 디딤돌이 될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수학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 수학을 통해서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학교 수학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과정들이 모두 IB로의 연결고리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커리큘럼대로 공부했다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한국 수학에는 없는 컴플렉스 넘버 아니면 미분 방정식 아니면 테일러 시리즈 등이 나오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결국 IB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수학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이에 프리-IB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프리-IB 수학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대치동 수학을 국제학교에 가져온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IB 수학의 토대를 닦는 수업으로서 주 3회 월수금 수업이 4주 동안 해서 총 12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은 두 과목, 경제와 경영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체와 영상학습이 아닌 사회 과목에 더 적합한 형태인 강화학습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경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 경제에서 7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개념을 완벽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으로는 절대 7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그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IB는 개념을 실제 경제 상황이나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그런 응용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생활의 예시를 설명하고 이를 사회 현상이나 시장의 구조와 연결을 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경제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글쓰기 훈련, 특히 논리적인 에세이 작성 훈련도 병행합니다. IB 경제의 에세이는 단순히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답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의, 설명, 예시, 그래프의 순서로 구성된 DED 구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과정은 매 수업마다 학생들이 직접 에세이를 한 편씩 써보며 이 흐름을 익히고 자신만의 언어로 경제 개념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 수업은 교과서 문장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그런 식의 수업이 아닙니다. 매 수업마다 저희 경제 젠슨 선생님께서 자체 제작한 PPT를 활용하여서 필요한 개념들을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가이드를 활용한 복습, 텍스트북 핵심 요약, 단어장 제공 등을 통해서 개념의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수업 구성은 총 6주로 마찬가지로 시즌 1과 시즌 2로 나뉘어서 1회독을 완성을 하는 과정이며 매주 월, 수에는 SOHO 공통 범위를 나가고 금요일에는 HO only 범위의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경영입니다. 경영 수업은 경제보다도 실생활 적용이 더 중요한 과목입니다. 단순히 개념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시험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 기반의 분석력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7점을 받기 위해서는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전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 수업에서는 매 시간 핵심 개념을 학습한 뒤 실제 비즈니스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개념과 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hange management 개념을 배운다면 단순히 이 변화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실제 기업 사례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까지 하는 그런 연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경영 과목 역시 논리적 글쓰기 능력이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에세이 쓰기 훈련을 병행하게 됩니다. 각 에세이 작성 훈련을 통해서 IB에서 원하는 그 답안의 정확한 구조와 표현법을 익히게 됩니다. 경영 같은 경우는 수업 구성이 총 6주로 마찬가지로 또 시즌 1과 시즌 2로 나뉘어서 1회독을 완성하게 되며 매주 화목에 SO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과학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인데요. 첫 번째 물리입니다. 물리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렵다고 걱정을 하시는 과목입니다. 물리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개념이 잘못 잡혀져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IB 물리 방학 특강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실전 개념을 학습을 하고자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의 그 갭을 좁혔습니다. 기출문제 기반의 45개 유형화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전 개념이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45개의 유형은 단순히 단원별로 그냥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딱 마주를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그 접근 방식을 패턴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IB 물리 시험장에는 공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 북클렛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북클렛을 학생들이 시험에서 200% 활용이 가능하게끔 누구에게나 제공이 되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데이터 북클렛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이트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념을 패턴화를 시켰습니다. 화학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념과 문제풀이의 갭이
사실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IB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개념과 문제풀이를 다른 선상에 놓는 것이 아닌 개념과 문제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패턴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패턴별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변형 문제들도 충분히 제작을 했습니다. 화학의 경우 여러 단원에 거쳐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관적인 문제 풀이의 방법을 패턴과 접목시킨 것이 바로 저희의 화학 시그니처 교재입니다. 저희 화학 시그니처 교재는 IB를 직접 이수를 했고 IB 만점을 받은 선생님들 그리고 조교님들께서 이제 밤을 새가면서 진짜 밤을 정말 새가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한 그런 교재로서 저희가 정말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중에선 마지막으로 생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생물이 가장 만만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물이 화학이랑 물리랑 비교했을 때 7점을 받는 비율이 사실 가장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생물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고난이도 문제, 데이터베이스 퀘스천, DBQ 문제가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DBQ 유형, 데이터베이스 퀘스천이라고 하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그런 실험이 나오고 해당 실험의 결과를 학생이 직접 분석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심지어 배점도 큽니다. 배점도 크는데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학원들에서 사실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설령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사실 당연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그냥 답지를 읽어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저희 생물 수업은 다릅니다. DBQ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빗 선생님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DBQ를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즉, 어떤 DBQ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스킬들이 분명히 있으며 5점을 받고 있는 학생이든 7점을 받고 있던 학생이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 자체를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생명은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크 스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 간의 연결, 서로 링크를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확장 그리고 연결을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사실 감을 좀 믿고 했었다면은 이번 시그니처 생물 강의를 통해서 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강사진인데요. 강사진 소개를 간략히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강사 선생님들 이제 IB를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IB를 가르쳐 오신 그런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IB 만점자, 고득점을 받았던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에서 정말 공부를 그 과목에서 정말 잘하셨던 실제로 잘하셨던 선생님들인데 저희는 사실 선생님들의 스펙보다는 학생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학생들을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선생님이 가진 그런 전문성과 전달력 그리고 학생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그런 수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과목의 셀러버스는 저희 블로그, 포커스온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상세하게 저희가 업로드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강 수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학생과 함께 셀러버스를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포커스온 여름 특강 설명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그런 Q&A는 카톡 채널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사실 오늘은 조금 이제 지연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늦어도 내일 안으로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오늘 설명의 녹화본도 내일 중으로 정리를 하여서 저희 웹사이트 포커스온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